만만치 않은 세상, 마음을 어루만지고 정신을 다듬어보는 시간입니다. 마인드온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새로운 전문가와 함께 우리 생활 속 심리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이름입니다. 자, 누다심 심리학 칼럼니스트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심리학을 꿈꾸는 사람 누다심입니다. 이건 필명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어, 제가 심리학을 좀 많은 사람들에게 좀 정확하게 그리고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좀 알려야겠다 싶어서 제가 만든 필명입니다.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알찬 시간 네.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누다심 대표님과 함께하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앞으로 기대를 해보면서 첫 주제 오늘 네. 분노를 잡아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기자님은 좀 화가 좀 있으신 편이신가요? 어떠세요? 전에는 제가 참 인내가 강한 편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부분이 좀 떨어진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예전에 네. 인내가 강하셨다는 건 네네. 그래도 좀 안에 화가 있는데 맞아요. 그걸 좀 표현을 안 하실 수 있었던 네네네네. 거잖아요. 다스리는 부분이 있었죠. 그렇죠? 네.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가 이렇게 반복되면서 음. 사람들이 이 분노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느끼는 분노, 아, 이것을 코로나 레드 그런 레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오늘은 이제 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상담센터에서도 있다 보니까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화를 너무 내서 내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보다는 화를 내야 될 상황에서 내가 화를 못 내서 그 마음에 좀 한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그래서 화를 좀 못 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화에 대해서 큰 분노를 줄이는 것도 필요하고 또 작은 분노를 좀 크게 표현하는 것도 필요하다. 크게 분노를 표현하는 부분도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분노 조절의 양면성에 대해서 좀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밌겠네요. 물론 누구든지 이제 분노를 갖게 되는 상황이 네. 있을 수가 있고 사회생활을 하거나 뭐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고 또 뭐 분노를 표출한다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중요한 게 이 분노를 처리하는 뭐랄까요 방식 네네. 그것이 이제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분노의 처리는 주로 어떤 식으로 나타나나요? 이 분노를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드러내는 거죠. 표출. 그대로 그렇죠. 하는 거. 보통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감정 조절 훈련을 잘 안 받았기 때문에 네. 화가 나면 있는 그대로 막 표현을 합니다. 막 길거리에서 막 그냥 누워버린다든지 네. 이렇게 부모한테 때를 쓴다든지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사례들도 분노를 여과 없이 표출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상처 입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네네. 또 하나 방법은 참는 겁니다. 억압. 절대로 화는 내선 안 돼. 화내는 건 나쁜 거야. 네네. 보통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화내면 너 화내지 마. 네. 너 왜 화내? 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화는 나쁜 거구나. 화는 내면 안 되는구나. 네. 그래서 분노를 억압하는 방법도 있고요. 음.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오늘 이제 저희가 말씀드릴 방법이 바로 분노를 건강하게 조절하는 방법. 그래서 분노 표현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도 이제 자라오면서 그랬고 이 분노를 억압당하는 네. 표출하지 못하도록 억압당하는 그런 세대들이 있고 네. 많은 분들이 그런 또 경험을 했을 것이고. 그렇죠. 근데 이게 억압을 받기만 하면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는 그런 뭐 지점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분노는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분노는 항상 존재하거든요. 네. 그런데 분노를 건강하게 표현하고 조절하지 못하고 계속 누르기만 한다면 네네. 이 분노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좀 엉뚱한 사람들에게 터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밖에서는 할 얘기 잘 못하고 네. 집에 와서 자기 배우자나 아이들에게 막 분노를 퍼붓는 경우들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집에서 네. 가족들 앞에서. 그래서 보통 아버지의 폭력을 네. 경험했던 친구들은 네네. 어렸을 적에 네.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화를 계속 참는 걸 연습하게 됩니다. 아. 근데 이제 문제는 화를 참아서 괜찮으면 좋을 텐데 네네. 화를 참다 보면은 자기의 내면에서 감정이 소화가 안 돼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많이 겪게 돼요. 쉽게 우울해진다든지
그리고 화를 참으려고 하는데 나를 좀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인간관계를 끊어버린다든지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부작용이 있어서 음. 보통 상담센터에 오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아, 그렇군요. 네. 뭐 인내하고 참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뭐 상담을 통해서 여러 그 분들을 마주하고 또 얘기를 들어보고 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관련 사례 좀 들려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가장 좀 보편적인 네. 경우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폭력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라서 화는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화를 안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그분들을 집단 상담에 오게 합니다. 아, 집단 상담이요? 네, 집단 상담은 여러 명이 함께 둘러앉아서 같이 네. 이야기도 하는 그런 곳인데요. 거기에서는 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하고 좀 울고 위로받고 하는 것보다는 네. 좀 솔직하게 소통하면서 갈등 연습을 합니다. 갈등을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만들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너무 말이 많다. 그럼 사실은 우리는 사회생활에서는 누가 말이 많아도 좀 속으로만 그러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집단에서는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기 때문에 아. 솔직하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너무 말 많다. 그러면은 말 열심히 했던 사람은 민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불쾌하면은 그 감정을 저는 드러내 보라고 합니다. 음. 그러면서 감정 조절을 직접 훈련을 시키는 건데요. 그렇게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폭력 때문에 화는 나쁜 거야 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은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화를 안 내요. 그럼 제가 묻죠. 당신 좀 표현을 해봐라. 지금 매우 화가 나는 상황이 아니냐.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자기는 절대로 화내기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왜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기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럼 저는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한 가지 묻겠다. 너희 아버지가 집 밖에서도 그렇게 화를 많이 냈던 사람이냐? 아니면 집 안에서만 폭군처럼 그러냐? 네. 기자님 생각에는 그 아버지가 어땠을 것 같아요? 밖에서는 웃음도 좀 잘 보이셨고 그렇죠. 친절하게 뭐 이렇게 좀 배려도 해주시고 맞습니다.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 가족들이 상처를 입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밖에서도 좀 너무 화를 많이 내. 그리고 집에서도 화를 내.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는 좀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좀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밖에서 너무 친절해. 사람들한테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근데 집에 와서는 막 때려 부시고 막 분노 조절이 안 되면 네. 그 분노가 크잖아요. 그럼 물어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는 밖에서 너무 좋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는 그게 너무 화가 났다. 그럼 저는 그러죠. 근데 너 그거 아냐? 네가 지금 집단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이 네. 아버지처럼 되는 그 시작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또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럼 저는 얘기하죠. 지금 여기 사회생활 속에서 네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게 된다면 네네. 너는 나중에 결혼했을 때 너희 아버지처럼 밖에서는 친절한데 그 소화되지 못한 분노들을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터뜨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충격을 받아요. 그럼 자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저는 여기서 네가 여기서 한번 감정을 드러내봐라. 그래서 감정을 무조건 억압하기만 하면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그게 드러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사회생활에서 적절한 수준의 분노들을 저는 표현하라고 계속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아버지는 왜 그러셨을까요? 밖에서는 친절을 베풀면서 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 가족을 상대로 그렇게 무섭게 돌변한. 이 한국 사회를 가리켜서 심리학자들은 가족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개인보다는 가족이 하나의 운명 공동체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대하듯이 가족을 대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엄격한 사람은 가족한테도 엄격한 겁니다. 네네네. 근데 가족 밖에 있는 사람은 남이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좀 친절하게 해도 스스로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자책하는 이런 사람들은 가족한테도 그 분노를 퍼붓기 때문에 가족들 사이에 경계가 없는 게 이 한국 문화의 사실은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문득 궁금한 게 그 부모가 짜증이 참 많아요. 네네네. 매사. 네. 뭐 일종의 그것도 화의 하나의 표현이라고 그렇죠. 본다면 네. 아이들은 그걸 보고 자란 아이들은 네.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사실은 부모가 이 짜증과 분노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거 네.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부모가 너무 차분하고 너무 화를 안 낸다. 그러면은 아이들은 그 부모가 좀 더 잘 이해하고
그럼 애들 마음속엔 아 화내는 건 나쁜 거야. 어. 그럼 자기가 조금 화내면 엄마 아빠는 화내지 않거든요. 네네. 내가 되게 나쁜 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신 이제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네네. 부모도 짜증을 내고 애도 짜증을 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것을 그냥 짜증과 짜증, 분노와 분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군요. 그렇죠. 너는 지금 어떤 마음에 짜증이 났니? 음. 그래서 나는 이번 때 짜증 났다. 음. 그럼 이제 아빠는 엄마는 이런 것 때문에 너한테 좀 화가 났다. 음. 그래서 분노와 분노를 소통으로 연결시키면 아. 그거는 아주 바람직하고요. 근데 그게 안 되고 분노가 점점 커져서 애를 막 때리고 네네. 막 소리 지르고 욕하는 걸로 끝나버리면 음. 그때는 아이들 마음속에 분노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게 되죠. 그런 거군요. 자, 또 어떤 사례가 있나요? 또 대표적인 또 다른 사례는요. 네.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굉장히 힘든 일을 겪은 거를 목격한 친구들은 자기까지 좀 짜증을 내고 불평하고 투정을 부리면 부모님이 힘들 것 같아서 네. 아예 처음부터 감정을 억압하고 살았던. 그래서 이 친구들이 굉장히 이게 심해지면요. 네. 참다가 폭발하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 자기 감정을 잘 못 느끼게 됩니다. 오.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같이 일하다 보면은 굉장히 좀 불편한 상황들이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그렇죠.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럼 누군가는 나서서 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좀 다른 사람이 불편해도 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분들은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안 하니까 결국에는 나쁜 얘기는 계속 다른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불편한 얘기를 자기는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게 되고 이걸 가리켜서 심리학에서는 수동 공격이라고 합니다. 아, 수동 공격.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조직에 가거나 그러면 그 사람은 화를 안 내는데 늘 그 주변 사람들만 화를 내는, 같이 있으면 나만 나쁜 사람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화를 너무 어렸을 때부터 억압하고 살았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분노 조절이 실패해서 문제가 일으키는 경우로 볼 수 있죠. 자, 이제 분노의 표출 지금 얘기 이어가고 있는데, 자, 우리가 어느 선까지 네.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선일까? 이게 참 뭐 가늠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네네. 선생님 보시기는 어떠세요? 사실 저는 이 분노라는 감정을 화, 이 화자가 불화자잖아요. 그렇죠. 불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자, 불도 잘못 다루면 인명 피해, 재산의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불은 나쁜 거야. 불 다 없애. 그래서 불을 아예 안 써버리면 우리가 추위로부터 그렇죠. 지키지도 못하고요. 예. 음식을 익혀 먹지도 못하듯이. 그래서 첫 번째로는 분노는 유용하기도 하다. 이거를 좀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와닿네요. 그렇죠. 분노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거는 사실은 나만의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먼저 내가 분노가 일어났을 때 네. 그거를 표현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보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기자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상대 감정. 네, 네. 기자님이 뭔가 저한테 질문하신 게 마음에 안 들어요. 네, 만약에. 그래서 네. 제가 기자님한테 인상을 딱 썼어요. 네. 근데 기자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럼 기자님은 내가 기분 나쁜 걸 모르시나? 네. 그럼 조금 더 기자님 이렇게 이제 짜증을 내겠죠? 그럼 기자님이 왜 그러시냐? 네네. 그러면은 내가 좀 이렇게 표현했더니 기자님 반응이 왔구나. 기자님 이때는 이렇게 저한테 좀 도와주세요. 질문을 해주세요. 이렇게 될 텐데 네. 제가 좀 짜증을 냈더니 기자님이 너무 무서워해요. 그러면 제가 묻는 거죠. 기자님 지금 기분이 어떠냐? 제가 너무 화를 내서 불편하시냐? 그래서 그 사람과 나와 소통될 수 있는 수준에서 계속 경험을 통해서 그 적절한 수위를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상대가 있고 또 그렇죠. 내가 있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딱 하나의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네. 관계 속에서 그 적절한 수위를 계속 확인해 가야겠죠. 자, 어쨌든 이 분노는 우리 삶 속에서 참 필요한 네, 건 맞습니다. 맞다. 자, 그 적절한 분노란 게 네. 있다면 뭐 예를 한번 좀 들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지금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예. 지금 아이들이 지금은 뭐 초등학생, 중학생 많이 컸지만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네. 아주 어렸을 적에는 네네네. 지하 주차장에 네. 뭐 마트라든지 아파트 지하철 왔을 때는 주차장 딱 내리면 사실 그 분위기가 그 어린애들한테는 굉장히 좀 특이해요. 그럴 수 있죠. 동굴 같아.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울리기도 하고 네.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차도 정말 많고 음. 하니까 애들을 차에서 내리면요 막 뛰기 시작합니다. 튀어나가죠 그냥. 그쵸. 네. 근데 저는 그때
애들이 작으니까 차 옆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면은 주차장이지만 위험할 수도 위험할 있잖아요. 수 있는 상황이죠. 그 순간에 제가 딱 주위를 둘러봅니다. 차가 오나 안 오나. 차가 안 온다. 음. 그래도 아이들이 주차장에서 뛰지 못하게 훈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때는 화가 안 나도 아이들한테 그럽니다. 뛰지 마! 아, 화가 안 나도 그렇죠. 일부러 네, 크게 말해요. 왜냐하면 아들들 뛰지 마세요. 그럼 애들이 듣지도 못해요. 네. 그래서 야 뛰지 마. 그렇겠네요. 그럼 애들이 깜짝 놀래요. 그럼 이제 제가 아빠가 큰 소리를 치고 막 인상을 쓰니까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로 와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화를 크게 내는 게 아니라 아빠가 지하에선 뛰지 말라 그랬지. 뛰면은 안 돼. 너네들은 작아서 무서운데? 무서워요? 차들이 너네들 칠 수 있어. 그럼 엄마 아빠 못 봐. 알겠어? 그럼 애들이 알겠다고 하고 그렇게 이제 조곤조곤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군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울어요 애들이. 아, 무서운 너무 놀라서. 거야. 그렇죠. 제가 위로해주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적절한 분노를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는 거. 그리고 또 다른 분노는요. 사실은 모든 위인들과 성공하는 사람들은 역경을 딛고 새롭게 도전을 네.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에너지가 사실은 분노입니다. 세상에 대한 분노, 내 환경에 대한 분노. 근데 그 분노를 에너지로 삼아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도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적절한 분노가 필요한 그런 네. 대표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분노가 성공의 뭐 일종의 기폭제가 네, 될 수도 맞습니다.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뭐 아까 뭐 분노의 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중요한 거는 조절이잖아요. 네. 조절력. 네. 이 조절이 내 스스로가 어디까지가 가능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네. 덧붙여 주시면 좋겠어요. 네. 먼저 우리가 너무 화가 크게 났을 때는 그 화에 압도당하면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크게 났다. 내가 그래서 화에 너무 휩싸여서 뭐 진짜 다 어떻게 막 때려 부시고 싶다. 그런 상황에서는 분노를 좀 작게 줄이기 위해서는 네. 내가 왜 화가 났지? 내가 화가 난 상황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한 나의 해석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사람들은요. 어떠한 상황 때문에 주로 화가 난다고 생각하지만 네. 사실은 그 상황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자신의 생각 때문에 화가 납니다. 똑같은 상황을 겪더라도 사람들의 반응은 다 다르거든요. 그 이유는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저 사람이 날 무시했다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네. 원래 무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무심. 예, 있죠, 그렇죠? 있죠. 예.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도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반응이 적어요. 덤덤하고 그냥.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얘가 날 무시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네. 내 해석이 적절한지를 확인해라. 그리고 그 해석이 적절하지 않다면 사실은 나의 감정도 좀 다르게 처리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네. 해석을 다르게 하면 네. 감정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극도로 화가 났는데 점검이 가능한 건가요? 이게 그 순간에는 어렵잖아요. 당연히 좀 어렵죠. 돌이켜 그렇게 한번 짚어봐라, 생각해봐라, 뭐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화가 너무 나서 이제 주체가 안 돼서 막 화를 표현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라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든지 혹은 나와 같은 상황을 겪었던 다른 사람들한테 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 같이 그렇죠. 얘기를 좀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부끼리 있는데 만약에 기자님도 집에 가셔서 아내분한테 뭐 여보 이거 해봐. 근데 아내분이 대답이 없어요. 네네. 그럼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그럴 수 있,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리고 또 말을 거는데 또 반응이 없어요. 어. 그럼 화가 이제 슬슬 나죠. 근데 또 물었는데 또 답이 없어. 네네. 그러면 안 되겠다. 기분이 안 좋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러면 그때 만약에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화를 내더라도 나중에 당신 그때 왜 그랬냐?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그렇게 물어야 내 해석이 맞는지 틀린지를 알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아동 학대 사건을 이렇게 좀 조사해 보면은 네. 아이들을 학대하는 부모들은요. 아이들의 반응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애들이 나를 미치게 한다. 그거는 사실은 애들은 엄마를 힘들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너무 힘들어서 힘든 걸 표현하는 건데
그거를 부모들이 해석을 아,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렇군요. 애를 공격하게 되는 거니까 사실은 그거는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나의 해석을 점검해 보는 거는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아, 중요한 부분이네요. 극도로 너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네. 화가 난 케이스에 대해서 또 이제 얘기를 해줬는데 일단 브레이크는 거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 네. 너무 화가 크게 나면은 네. 뭐 이 상황에 대한 나의 해석이 어떻고 상대방 감정이 어떻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럴 때는 음. 일단은 좀 멈추셔라. 그래서 상대방의 동의를 좀 얻으셔라. 내가 지금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지금은 당신과 얘기를 못 하겠다. 아, 네네네. 그래서 미안한데 내가 지금은 조금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 하셔서 일단 후퇴. 대신 후퇴하셨으면 다시 약속을 정해서 다시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너무 크게 화가 났을 때 거기서 내가 어떻게 표현해 보겠다고 하면은 네. 이 사람이 그 감정에 휩싸이면은 굉장히 참 감당이 안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은 후퇴하시고 다시 나중에 소통을 하셔라.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이게 후퇴가 쉽지 않은데 참 어쨌든 그것도 필요한 부분이니까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시는 거고 네. 뭐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네. 한번 실천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반대로 화를 못 내는 분들 네, 적지 않아요. 은근히 맞습니다. 많아요. 이런 분들은 뭐 화를 만들어서라도 내는 게 좋은 겁니까? 맞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분노 조절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큰 화는 줄이고 네. 작은 화는 크게 내야 되는데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볼륨이 너무 크면 줄이잖아요. 네. 근데 너무 안 들리면 어떻게 하죠? 볼륨을 볼륨을 키우죠. 네네. 그래서 저는 없는 화도 좀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부모들 대상으로 상담하다 보면은 아이가 굉장히 무례하게 하거나 잘못하는데 아이를 혼내지 않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묻죠. 왜 아이를 혼내지 않으시냐? 그럼 부모님들이 선생님 저는 화가 안 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본인은 화가 안 난다고 그래 그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럼 이 아이는 부모가 어느 정도 조절하고 통제해서 아이에게 가르쳐야 될 게 있는데 본인이 그냥 방치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그럼 그때 이제 부모님들이 그럼 어떻게 화를 내느냐라고 얘기할 때 제가 네. 드리는 말씀은 일단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겁니다. 하지 마.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죠. 그렇죠? 네.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성인들 사이에서는 소리를 크게 지를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뭐 기자님도 이제 직장생활 하시면서 직장에서 불편한 일이 있을 때 큰 소리 치는 게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네, 그러면 이제 직장에서도 좀 이렇게 힘드니까 그럼요. 네네. 대신 하지만 내가 불만이 있다. 음. 그러면은 한 가지 방법은 인상을 쓰는 겁니다. 이 인상을 쓰고 이렇게 있는 거죠. 나 좀 화가 났어. 아, 네. 나름의 불만을 표출을 하는 거죠. 그럼 주변에서도 왜 그래? 뭐 이렇게 묻기도 하고 네네. 그러면서 우리의 화를 표출할 수 있는 방법들 인상을 쓰거나 소리를 크게 내는 거 그거는 특별히 내가 감정이 격해지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일정 부분 최소한 표출은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조절만 가능하다면 조절이 탑재가 된다면 네. 우리 생활도 참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의 대인관계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편해지고요. 음, 대인관계에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할 말을 못 할 때 누가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했는데 내가 그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를 못하면 네. 집에 와서 힘들잖아요. 답답하죠. 그렇죠? 그럴 때. 네. 그런 상황에서도 불쾌하면 적절하게 표현하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좀 지킬 수 있고 네. 그리고 화가 난 상황에서 이 분노라는 감정에서 갖고 있다 보면은 그것을 내가 에너지로 삼아서 내 일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슬슬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선생님. 네. 자, 오늘 노다진 선생님과 함께 분노, 또 화의 표출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마인드온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